필수형 인간이 아니라면은 더더욱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선거행정을 선택한 이유는 저 역시 남들처럼 일반 행정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합격 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때부터 5급 준비생들이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제학을 보지 않으면서도 피셋 커트라인이 낮은 직렬을 고민해봤던 결과 그게 바로 선거행정이었습니다. 저는 7급을 준비한다면은 이러한 전략이나 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 준비했을 때도 같이 하시던 분 중 일반 행정부는 5급에서 내려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5급 친구들이 이게 일반 인정을 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확실히 기출 보면 5급 피셋이 더 어렵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득점을 하고 항상 높아요. 제가 활용했던 교재는 교재라고 할 건 없는데 네이버 프리미엄의 밤돌이 피셋이라는 구독제가 있습니다. 이 구독제가 어떤 거냐면 이 기출문제 해설이 올라가기도 하고 문제 풀이 방법 같은 것도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 훈련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연산, 뭐 분수 비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루에 계속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흔히 수험계에서 피셋형 인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21년 첫 해부터 성적이 잘 나온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계속 기출 훈련하고 그 연산 연습 훈련하고 독해 훈련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적을 올렸던 거기 때문에 필수형 인간이 아니라면은 더더욱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기출 연습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고 자료, 그러니까 언어랑 상판이랑 자료 해석 다 이렇게 세 과목을 매일마다 하신 거예요, 꾸준히? 그렇죠. 그렇게 했고. 이게 이제 학원 쪽이 아닌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죠, 밤돌이. 예, 맞습니다. 예,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추천하고 싶다. 그 방법도 좋았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 아예 처음부터 안 돼 있는 경우라면 강의를 듣긴 해야 되겠죠. 그 선생님을 선택한 기준은 요즘 선생님들 메타는 예. 수험생 출신이 많아요. 합격생 출신이 많아서 예. 필세 성적을 인증한 선생님들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기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네. 좀 스스로 어떻게 조금 쌓아 오신 것 같아요. 밤돌이 콘텐츠를 하기 전에. 밤돌이 콘텐츠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상담을 받아봤을 때 저는 언어 논리가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예. 22년대에도 언어 논리 때문에 탈락을 했었고 예. 해본 결과 그 독해 속도를 좀 올리는 것이 좋다는 말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추천해 주셨던 방법은 그 수능 쪽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매산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예. 매산비도 하루에 몇 문제씩 풀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고 그 논리 쪽도 책이 있습니다. 두뇌 보완 계획 100이라는 시리즈 책인데 예. 100과 200이 있는데 논리 쪽을 훈련하는 데는 두뇌 보완 계획 100이 좋고 다른 뭐 예를 들면 다른 그 배경 지식 쌓는 데는 200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예. 필세 공부법 중에서 리트하고 입법고시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하지만 5급에 행정고시는 해야 됩니다. 음, 아,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5급 행시랑 7급이랑 둘 다 인역처 출제잖아요. 그쵸. 같은 출제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요. 맞아요. 그, 그 5급에서 나온 뭐냐. 그 전공에서도 7급에서 나온 문제들이 9급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맞아요. 똑같습니다. 음, 5급에서 나온 문제들이 7급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예. 예를 들면은 21년도에 언어 논리 1번으로 나와서 예. 아주 그냥 모두를 멘붕 빠뜨렸던 일명 태극기 문제라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다들 2분 이상을 잡아먹고 저 역시도 언어논리 때문에 21년도에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예, 그 문제는 그 시계열로 독해하는 방법인데 이후 22년 5급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푼 문제가 나왔어요. 범위는 어디까지로 잡았냐면 예, 저의 경우엔 2011년까지 잡았습니다. 그 요즘 7급은 민경채, 민간경력직 채용 요거랑 문제가 동일한데 예. 이 민경채가 출제된 시기가 201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국가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1차 과목이랑 2차 과목 이 과목 음, 분배라든가 이 시기별로 조금 이 밸런스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예, 한 가지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피셋이 아예 안 된 상태라면은 예, 1년은 합격, 이거는 요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피셋 통과를 못 해봤거나 커트라인에 가깝게 통과했던 사람이라면은 피셋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1차가 가까워질수록 피셋 투자 비율을 높이긴 해야 되는데 예, 피셋 한 달 전이라면은 피셋에 몰빵하시는 게 맞아요. 저 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과목을 좀 낯선 과목이라든지 본인 취약점인 과목을 하나는 뒀었는데 예, 23년도에 준비할 땐 저는 공직선거법을 그때 하루에 조금은 봤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예, 피셋을 한 60, 70 이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고 예, 6개월 전에서 1년 전부터는 5대5 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4년도에 했던 것처럼 1차는 통과했지만 2차를 못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넉넉하게 통과했다면은 피셋보다는 2차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예, 한 달 전부터도 저는 피셋 3에서 5 정도를 뒀던 기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피셋을 다시 봐야 되는 경우라면은 초봄에서 늦어도 늦봄 사이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3년 12월에 제가 그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다 떨어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을 때의 그 플래너인데 예, 그때 24년 12월은 말씀드렸던 대로 2차를 좀 많이 봤었어요. 예, 아예 2차 100%. 음,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밤도리님 프리미엄 같은 데 올라와 있는 훈련 자료입니다. 훈련 아, 자료를 풀어보는데 시간 기록을 그 옆에다가 적은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매일매일 적어주셔야 됩니다. 1 더하기를 이렇게 이제 적으신 거고요. 한 자릿수 덧셈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자릿수 덧셈, 한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그리고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 예, 뭐 이거를, 옆에 있는 거는 퍼센트 비율, 예, 수 비교, 훈련 자료 등의 이름인데 가중평균이라든지 예, 훈련 자료들의 이름을 제가 앞글자만 따서 적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여기 이제 12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은 없고, 여기 이제 피셋 한 것만 이렇게 적으신 상황인데, 네. 요게 이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 분량이? 요거 20, 분량, 예, 이게 좀 오래된 거라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예, 저는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은 최소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8시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12시에 밥 먹으러 집에 들어오면, 그리고 2시에 시작해서 6시에 해서 다시 밥 먹고, 8시에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예,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는 시간 빼면 한 10시간 정도 예.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시간 공부를 했을 때, 네, 여기 12월 24일은 전공 과목도 있고, 네. 피셋도 있는데, 요거는 음. 그러면은 몇 시간 대 몇 시간 정도 비율이었어요? 그 훈련 자료는 제가 아침에 예. 스터디 카페 들어와서 한 40분 정도, 다 하는 40분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 여기 1 더하기 1부터 이렇게 옆에 가중평균 뭐 이런 거 쓰신 것까지 해서 40분 네, 정도요? 예. 어, 그 정도 시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2차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럼 12월 24일에 뭐 이영재 선생님 18년 경관,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전공 과목 했을 때 한 9시간 하신 거네요? 또 다른 플래너 주신 것도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 24년 9월? 요건? 이 6월 것도 있고 9월 것도 예, 있습니다. 예, 6월 거. 6월 거 같은 경우는 피셋 보기 한 달쯤 전일 텐데 그렇죠. 예. 피셋 한 달 전인데 이때는 제가 시간에 맞춰서 7급 피셋은 시험 시작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예.
1시 반이라서 이때 깨있는 훈련이라든지 뭐 OMR 마킹 훈련 같은 것도 같이 해서 풀어본 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1차 준비할 때는 점심 먹고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점심도 보통 12시에 먹는다면 1차 준비할 땐 11시 앞당겨서 먹었어요. 아, 예, 예.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좀 맞춰주셔야 된다. 그렇죠. 1시 반 시작하는 시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시 반 시작에 안 맞추면은 좀 컨디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2차 비중을 좀 더 높였기 때문에 예. 그 1시 반에서 5시 반 이전까지는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전공 과목을 봤었습니다. 뭐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말씀드렸던 건 최판 강의를 조금 듣는다든지. 예. 그래요. 이제 이게 또 흐름을 이어가서 우리 또 6월, 7월, 특히 7월에 우리가 또 강론 캠프에서도 만났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써니 캠프를 또 많이 활용하시고 또 카페에도 잘 적어주셨는데, 네. 예, 요거 관련해서 좀 자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써니캠프 자랑 3번 정도 참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3번 모두 성적 우수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3번인가 2번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한 덕분에 영철님한테 교재도 좀 선물 받고 그랬었죠. 그렇게 한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수험생들한테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일단 정말 좋았던 게 그거였고, 예. 저는 이번에 행정학 이영재 선생님을 들었는데, 이영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OX, 구리타 맞히기보다 기출문제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OX 훈련이더라고요. 예. 이런 OX 훈련을 또 영철 캠프, 써니 캠프 영철님 통해서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면서 기출 OX를 계속 풀게 네. 됐죠. 네, 그리고 매 일요일마다 그 영상 틀어주시니까 거기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제가 재작년에 행정법에서 생각보다 기출 강론 쪽에서 많이 틀렸었는데, 예. 그래서 강론에 대해 어떻게 단권화하는 게 좋을까도 영철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다 기억하시네, 지금. 몇 개월 지났어도.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단권화를 기출문제집을 추천해 주셔서 좀 더 편하게 갖고 가고 좀 더 기출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점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만의 좀 멘탈 관리나 우리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어떤 거를 잘 했었기에 이 수험 생활을 이겨내셨는지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고민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네. 너무 피곤해서 그것만으로도 피곤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수험 생활 하면서 면접 때하고 좀 서울 올라갈 일 있으면 그때 빼고는 스마트폰을 안 썼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좀 더 집중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멘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몰린 적은 없었는데 한 번 정말 몰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23년도 2차를 보고 난 직후였는데 23년도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는 그 커트라인으로라도 면접장에 들어가 있구나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가 커트라인보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마킹 실수를 제가 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 마킹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B셋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을 때가 수험 기간 중에 제일 멘탈이 몰리고 좀 막막했던 순간이에요. 아, 그랬겠네요. 네, 그때 부모님이 옆에서 다음번에 될 거다라고 용기를 내주셨어가지고 작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참 이 2차 결과를 받고 연말에 결과를 받고 네, 다시 이게 시작하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도 저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이 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절대로 단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에 또 보답을 하셨네요. 또 네, 합격을 해서.
네. 예, 이 좋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요즘 많이 자랑하고 다니셔요. 아, 좋네요. 예. 이런 멘트 좋습니다. 예. 네. 지금 학생분들 국가직 구급이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많이 힘들 때거든, 지금. 그죠. 예, 막막하겠죠, 지금. 예, 딱 40일이면은 뭐, 이게 지금, 써니쌤 경우에는 아마 3월쯤에 최판 하실 그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판 들을 때, 써니쌤 최판 갈 때마다, 저는 최판은 항상 노량진으로 갔었습니다. 실강 들으셨구나. 네. 왜냐면은, 실제 노량진에, 저 혼자 말고 어떤 노량진의 분위기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죠. 써니쌤 실제로도 보고 싶기도 했고, 예.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최판만큼은 항상 노량진에 가는 걸 철칙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서 7급 준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수험생활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너 만약에 이 수험생활 끝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만해도 돼. 하지만 너 계속해서 끝내 후회가 남는다면은 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예. 9급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을 텐데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좀 성적이 좀 기대만큼 못 미쳐서 불합격하신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때마다 그만두고 후회가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만두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어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믿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신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